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죠? 그렇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그러한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했었죠. 바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 시그마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수열의 합 구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수열 단원 안에서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증명 방법을 왜 갑자기 이 수열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조금 놀라면서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 증명 방법은 우리가 수능 단골 메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요즘 수능 출제 경향에 따르면 약간 주춤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약간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같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소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와 그리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같이 할 겁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선생님 했던 얘기 있었죠. 무엇이었냐면 그렇죠. 왜 수열 단원에 이런 증명 방법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여러분들이 조금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AN을 2분의 1의 n이라는 수열로 생각해 볼게요.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진 수열은 n이 1일 때, 즉 n이 1일 때 무슨 값으로 대응시켜줘요? an이, 그렇죠. an이 이쪽에 쓸게요. an이 2분의 1로 대응이 되고요. n이 2일 때는 어디에 대응되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인 1에 대응되고요. n이 3일 때는 어디에 대응돼요? 2분의 1 곱하기 3인 2분의 3에 대응되죠. 이와 같이 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이와 같이 대응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함수죠. 어떠한 함수예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무엇이고 정의역이 자연수 n이라는 집합이고 공역이 무엇이고 실수 r이라는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자연수인 함수이니까 우리가 오늘 증명하고자 하는 이 증명 방법,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연수 n과 관련된 명제들에 대한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수 n과 관련된 식으로 표현된 명제들에 대한 증명 방법이니까 이 수열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명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열 단원 안에 그러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볼게요. 자, 1, 3, 5, 7, 9, 홀수들이죠. 그럼 n번째 홀수는 뭘까요? 2n-1이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n번째 홀수들의 합을 간단하게 n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참이라면 그 정당성, 증명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즉 참이야. 성립함을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린 열심히 뭘 할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선 자연수의 첫 시작인 1부터, 즉 n이 1일 때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n이 1이라는 건 2 곱하기 1 빼기 1, 즉 1이 마지막 항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좌변은 1이라는 항이 끝이고요. 우변은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지금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n이 1일 때 이 등식은 성립해. 자, 그러면 두 번째요.
n이 2일 때, 2라는 자연수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인 4 빼기 1이니까 3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죠. 3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1 더하기 3이고요. 우변은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죠. 둘이 어때요? 또 같아요. 즉 주어진 등식이 성립해요. 주어진 명제가 성립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n이 3일 때, n이 3일 때도 주어진 명제가, 즉 등식이 성립하는지 봐보게 되면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2 곱하기 3 빼기 1, 즉 5죠. 마지막 항이 5인데까지 우리가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에도 n 대신에 3을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이죠. 둘이 어때요? 8 더하기 1 하면 9. 9니까 둘이 또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이 등식이 참인지 알고 싶으면 이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러한 명제가 성립함을 보이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돼요. 다른 방법을. 자, 그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얘기해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느 한 종갓집에서 그 종갓집의 한 할머니, 뭐 시어머니쯤 되시겠죠? 그 분께서 명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될 만큼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장을 담그는 비법을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 장 담그는 비법을 대대손손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으면 쭉 그 집안 내력으로 쭉 이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장 담그는 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 장 담그는 비법을 대대손손 물려주려면 이 할머니가 결국엔 시어머니겠죠. 이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겠죠. 이 장 담그는 비법을. 그리고 또 이 장 담그는 비법이 대대손손 물려주려면 이 며느리가 나이 들어서 누가 됐을 때, 또 시어머니가 됐을 때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전달이 되려면 며느리가 또 누구한테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또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또 그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또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물려준다는 조건만 있으면 이 장 담그는 비법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있으면 쭉 전달이 될 거예요. 전수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집안에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어떠한 약속이냐면 반드시 시어머니는 무슨 약속을 해야 전수가 될까요? 그렇죠. 며느리에게 비법을 전수한다. 이러한 이 집안 내에 약속만 있다면 이 장 담그는 비법은 쭉 전수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한번에 반복되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미노 현상이 무엇인가? 도미노 현상. 자, 그럼 이 도미노 현상, 여러분들 도미노 알고 있죠? 도미노 뭐예요? 이렇게 막대를 세우면 이 막대가 한번 탁 쳐서 무너지면 다다다다다다 다 무너지는 게 바로 도미노예요. 그럼 그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친숙하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우선 도미노가 있어요. 선생님이 도미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도미노가 탁자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도미노가 여러 개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도미노들이 다 무너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너지면서 그 두 번째 도미노를 건들면 첫 번째 도미노 넘어지고, 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서 누구를 건들면 두 번째 도미노를 건들면 두 번째 도미노도 넘어지겠죠. 또 넘어지면서 세 번째를 건들면 또 세 번째도 넘어질 거고요. 세 번째가 넘어지면서 네 번째 건들면 네 번째도 넘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나 던져볼게요. 무한히 많은 도미노가 있다고 해봅시다. 무한히 많은
즉 점점점 뒤에 계속 도미노가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도미노가 있을 때 이 도미노가 모두 넘어지기 위한 조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조건이 뭘까요? 무한히 많은 도미노가 전부 무너질 조건 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거의 90%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도미노를 어떻게 세웠냐면 첫 번째 도미노, 두 번째 도미노, 세 번째 도미노 이렇게 세웠다고 해볼게요. 같은 탁자 위에. 그러면 첫 번째 도미노 쓰러지면 두 번째 도미노도 쓰러지나요? 아니죠. 한마디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그러면 모든 무한개의 많은 도미노가 쓰러진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만으로는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쓰러지면서 두 번째도 쓰러진다라고 하고 싶으면 두 번째가 첫 번째 도미노랑 충분히 가까운데 이렇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첫 번째 도미노 쓰러지면서 누굴 건드려요? 두 번째 도미노를 건드려요. 그럼 두 번째 도미노도 이제 쓰러질 텐데, 그럼 이 첫 번째 쓰러지면서 두 번째를 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도미노도 그냥 자기 혼자만 쓰러지면 세 번째 쓰러질 수 없죠. 그럼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두 번째랑 세 번째도 적당히 간격이 좁아서 두 번째가 쓰러질 때 누굴 건드린다? 세 번째를 건드려서 세 번째도 쓰러진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가 쓰러지면서 네 번째도 쓰러지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간격이 적당히 좁아서 세 번째가 쓰러질 때 누구도 쓰러져야 된다. 네 번째도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이 각각의 앞뒤 도미노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도미노도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 그 다음 그 뒤에였던 게 다시 앞으로 와서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 이런 연쇄적인 과정이 있어야 다다다다다 하고 모든 게 쓰러질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라는 것만으로는 무한히 많은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기엔 조건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누구도 반드시 쓰러져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도미노도 쓰러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야 첫 번째 도미노가 이제 다시 봐볼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럼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이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졌으니까 첫 번째 도미노 뒤에 있는 건 누구예요? 두 번째 도미노도 쓰러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도 쓰러지고 두 번째도 이제 쓰러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두 번째 뒤에 있는 건 누구예요? 세 번째 도미노도 쓰러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또다시 세 번째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세 번째 뒤에 있는 네 번째도 이제 쓰러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두 번째, 또 이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세 번째, 또 이 조건에 의해서 세 번째가 쓰러졌으니까 네 번째,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다다다다다 전부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많은 도미노가 쓰러지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어요. 어떠한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명제가 무한히 많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데서 질문이 시작됐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한히 많은 뭔가의 대상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와 같이 도미노 현상과 관련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는 도미노 현상.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본론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 수업하면서 봤던 그 명제 다시 써볼게요.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수 점점점 n번째 홀수는 이거였고요. 이 홀수들의 합을 간단히 n번째 홀수까지 합을 간단히 n의 제곱으로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n에 관한 명제를 간단히 뭐라고 기호로 쓰냐면요. n에 관한 명제 이렇게 써요. pn. 우리가 명제 단원에서 p 이용해서 명제 많이 표현했죠. 그 기호를 이용해서 n에 관한 명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을 이제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 자, 어떻게 찾을 건지 우리가 둘 사이 관계를 지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봐봅시다. 자,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요. 성립 조건을 밑에 쓰고 여기에 도미노랑 짝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도미노가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을 짝지을 거냐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그리고 이제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걸 무엇에 짝지어서 얘기할 거냐면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에 짝지어서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그리고 주어진 이 명제가 n이 3일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응시켜서 생각해 볼 거냐면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에 대응시켜 생각할 거예요. 그럼 계속 무한히 많은 자연수 각각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k번째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건 무엇에 대응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에 우리가 대응시킬 거예요. 그럼 점점점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도미노가 다 쓰러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나요? 모든 도미노, 무한히 많은 모든 도미노가 이제 다 쓰러지는 것은 무엇과 대응이 된다고요?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거랑 대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통해서 이 왼쪽에 있는 n에 관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조건을 주어진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아까 뭘로 대응시켰죠? 그렇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 로 대응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죠. 모든 도미노가 다 쓰러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했어요. 그 조건은 연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끔 하는 거였고요. 그 두 번째 조건이 앞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 도미노가 쓰러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써보게 되면 앞 도미노, 자, 앞 도미노를 우리가 K번째라고 할게요. 그럼 뒤에 도미노는 몇 번째예요? K 플러스 1번째죠. 그래서 이걸 써보게 되면 앞에 도미노, 즉 n이 무엇일 때, k일 때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K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하면, 즉 K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늘 K일 때 성립하면 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 조건이 뭐였어요?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했어요. 그걸 우리가 대응시켜보면 n이 무엇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로 대응이 되겠죠. 바로 이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도미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면 주어진 이러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바로 주어진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이 두 가지를 보임으로써 이 명제가 참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참이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그럼 우선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0쪽에 정리되어 있고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자, 주어진 명제 P의 N. 자, 이런 P의 N이라는 기울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N이 포함된 식으로 만들어진 명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무한히 많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n이 k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유도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이면 주어진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적 귀납법. 자, 그럼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약간 낯설게 느껴지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립하는 n을 우선 적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n이 1일 때 성립했어요. 이 P의 n이 뭔지 모르지만 P의 n이 성립했어요. 동그라미 칠까요? 동그라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대신에 1이라고 대입해 보세요. 그럼 n이 1일 때 명제 P의 n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가정할 수 있겠죠. 성립한다고 했더니, 즉 성립했더니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대요? n이 k 플러스 1인 2일 때도 성립한다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만 보여주면. 그럼 이걸 보여주면 우리가 무엇도 얻을 수 있어요?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이제 또다시 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을 하고 2일 때까지 지금 참임을 보였는데 n이 이제 k 위치에서 k 대신 2라고 대입하게 되면 2일 때 명제 Pn이 성립하죠. 성립한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무엇일 때도 참이라고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2 플러스 1인 3일 때도 n이 3일 때도 주어진 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또 이 k 위치에 3을 대입하면 n이 3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온다? 3 더하기 1인 4일 때도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그 스타트만 잘 끊어줬더니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게 되고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하게 되고 3일 때 성립하면 4일 때 성립하게 되고 도미노 현상처럼 다다다다 자동으로 모든 그 다음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겠구나 라는 느낌 오시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무엇이다?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서 우리 드디어 증명해 볼 거고요.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너무 재밌어요.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에 대한 등식 이런 걸 우리가 앞에서는 기호 P의 n을 이용해서 표현했죠. 자, 이러한 n에 관한 등식이 성립함을 무엇으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였죠. 즉,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 그리고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진다. 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수학적 귀납법으로 다시 만들었었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직 성립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n이 1일 때 대입해 봤더니 1, 1, 1 등식에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은 1이죠. 마지막 항이 1이죠. 그 말은 좌변에 항이 1 하나뿐이라는 거고요. n이 1일 때 자, 우변에 1, 1 대입하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1이에요. 즉 2분의 2니까 약분하면 1. 즉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요. n이 1일 때 대입해 봤더니 등식이 성립한다.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확인했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 즉 연쇄적으로 다다다다 1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우리 조금 위에 써볼까요? 여기 써볼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식이 참이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어진 등식에 k를 대입한,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가 좌변이고요. 우변에도 n 대신에 k를 대입한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이 등식이 참이라고 얻어진 거죠. 자, 참이라고 얻어진 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과연 n이 무엇일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결론이고요. 이게 성립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가정했을 때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등식이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대신에 뭐 대입한 거예요? k 플러스 1. 그러면 k 플러스 1 대입한 게 2분의 n 위치 대신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1이죠. 이 식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으로부터 가정한 데서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k 플러스 1이라는 항은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k가 있겠죠. 규칙성에 의해서 k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흐름 지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출발점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유명한 수학자의 일화 중 하나인데요. 그 유명한 수학자의 아내가 그 수학자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수학자들이 하는 증명은 마치 화살을 이미 쏘아놓고 화살을 그리고 있어요. 화살을 쏴놓고 화살을 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역을 그리는 거랑 똑같군요 라고 그 수학자의 아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증명하는 과정이.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목표가 진짜 목표가 되게끔, 저 관역의 정중앙에 이 화살이 온 거가 되게끔 주변 상황을, 관역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죠. 이미 화살은 던져졌어요. 목표는 있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된 것처럼 되게끔 주어진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이 목표로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관역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출발선상으로 돌아가서, 즉 참이라고 가정한 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이 식을 보고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 화면에서 같이 보세요. 그러려면 자, 좌변의 식에서 우변의 식으로 도달하려면 최소한 한쪽은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 우리가 좌변을 같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좌변에 뭘 더해주면 될까요? 양변에 이만큼이 차이 나니까 k 플러스 1을 양변에 더해볼게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k 우변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었는데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할 거예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렇게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하고 나서 봤더니 그래,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랑 좌변은 똑같아졌네. 근데 우변이 조금 달라 보여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변을 조금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만들어줬고요. 이제 우변을 봤더니 k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어요. k 플러스 1로 묶었더니 2분의 k가 남고요. 여긴 1이 남죠. 그래서 통분하게 되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겠죠. 뭘까요? K 플러스 2.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식에다가 뭐밖에 안 했어요?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좌변은 이미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우변을 정리했더니 어머, 이러한 식이 나왔다. 이러한 식이 나왔다는 건 뭐죠? 주어진 이 좌변과 우변을 보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원하는 결과, 우리 머릿속에서 목표로 삼던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즉 n이 무엇일 때도 성립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좌변과 이러한 우변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고 선생님 방금 지운 이유는 그 지운 부분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비밀리에 진행됐던 거예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어머,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했는데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나왔네. 아하,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증명 과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제 상황부터 다시 봐보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했고,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무엇이 성립했냐면 n이 1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n이 k 대신 이번에 1을 대입할게요. 1일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확인했으니까. 그럼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양변에 이러한 과정을 거쳤더니 무엇일 때? 1 더하기 1인 2일 때도 1 더하기 1인 2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n이 1일 때, 2일 때까지 성립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 이제 이 k 위치에 누굴 대입할 거냐면 이번엔 k 대신 2를 대입해 볼게요. 왜냐면 2까지 성립하는 거 알았으니까 2 대입해 보면 n이 2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왜냐면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무슨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더하기 1인 n이 3일 때도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또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함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3일 때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3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누구일 때? 3 더하기 1인 4일 때도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누구 조건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계속 연쇄적으로 다다다다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유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조금 깔끔하게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예제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증명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증명이라는 단어를 프루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pf라고 쓸게요. 자, 증명할 거예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첫 시작, 즉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성립한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립할지 안 할지 몰라요.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1이죠. 1이 마지막 항이라는 얘기니까 좌변은 1밖에 없고요. 1 대입하면 1의 제곱이에요. 둘이 같죠. 그래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연쇄적으로 일어나게끔 해주는 조건, 즉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뭐예요? n이 k 플러스 1을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기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주어진 등식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마지막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우변에 n 대신에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을 대입한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식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머릿속에서 목표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줄을 그은 이 밑에 있는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주어진 가정으로부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n 대신에 k를 대입한 식인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점점점 2k 마이너스 1은 k제곱이라는 식이 우리가 참이라고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참이라고 가정한 식에서 이 목표에 해당하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선 좌변을 한번 봐볼게요. 좌변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이죠. 그러면 1, 3, 5, 점점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항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항은 n 대신에 무엇 대입한 거? 그렇죠. k 대입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2k-1이 그 앞에 있는 항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원래 가정한 내용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자, 1부터 2k-1까지 더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결과로 가고 싶은 여기까지의 항의 합인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변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양변에 뭘 더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달라 보이는 2의 k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양변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주자? 양변 더하기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더해주자. 자, 이렇게 하면 무엇이라도 같아지니까, 좌변이라도 같아지니까,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더할게요. 더하면, 자,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우변은 k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양변에 우리가 똑같은 식을 더했을 뿐이에요. 등식은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서 좌변은 맞추어 주었고요. 우변을 한번 봤더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변은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런데 또 우변을 다시 정리해 봤더니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변이 어떤가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이 되었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해서 얻은 식에 양변에 그냥 어떠한 식을 똑같이 더해 주었더니 좌변과 우변이 각각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줄 아래에 있는 거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 게 맞는 말이니까 n이 무엇일 때 성립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유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이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줘야 됐어요. 그럼 그 n이 1일 때 1, 1 대입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좌변은 2의 1이 마지막 항이죠. 즉 2가 마지막 항이에요. 즉 1 더하기 2 여기까지예요. 좌변은 1 더하기 2고 우변에도 n 대신에 1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둘이 어때요? 둘이 같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n이 1일 때 등식이 성립했으니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어떠한 식이 참이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냐면 주어진 등식에 k를 대입한 식, 즉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2의 k는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등식이 참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얻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아직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예쁘게 우리가 써볼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물음표예요. 근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등식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k 플러스 1을 주어진 n 대신에 대입한 등식인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2의 k 플러스 1이 2의 k 플러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등식이 우리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참인 성립하는지는 모르고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미 화살은 던져졌고 우리는 이 화살이 목표가 되게끔 관역을 그려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해줄 거예요? 밑에 있는 식을 다시 뜯어보면 모양이 다른데 이게 k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2의 k가 있겠죠. 2의 k. 한마디로 주어진 위에 있는 k일 때의 식과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비교해보면 뭐가 차이 있어요? 이만큼이 차이 있어요. 좌변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에 2의 k 플러스 1을 더해서 좌변만이라도 똑같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어떻게 하자? 양변이라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2의 k 플러스 1을 더하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2의 k에다가 뭘 더했어요? 2의 k 플러스 1. 2의 k 플러스 1을 똑같이 더할 거죠? 우변은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고요. 그럼 좌변은 이미 통일이 됐어요. 우리의 목표랑. 우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똑같은 문자 두 번 더하면 우리 뭐라고 써요? 2a라고 쓰죠. 자, 그러면 우변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거 두 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2 곱하기 그 문자 2의 k 플러스 1로 쓰면 되죠. 남는 거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자꾸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지수의 거듭제곱, 즉 지수법칙 이용해서 표현해 보게 되면 2가 k 플러스 1번 곱해진 거, 2가 한 번 곱해진 거니까 2가 몇 번 곱해진 걸로 k 플러스 2번 곱해진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빼기 1.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좌변도 모양이 똑같고 우변도 모양이 똑같죠. k 플러스 2 빼기 1 빼기 1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상상 속에만 있던 건데, 자, 예쁘게 다시 써볼까요? 2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건 우리가 기대하던 우변의 결과인데, 즉 n이 k 플러스 1일 때 대입한 식이 나왔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3개만 풀었는데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증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간단한 문제 하나만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n에 관한 명제를 Pn이라고 할 텐데 이 명제가 성립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언제냐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하면, 자, 잠깐 잘 봐보세요. 조건이 조금 달라요. n이 k 플러스 2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다고 합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 Pn이 성립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 명제 Pn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한마디로 그 말은 이 두 개의 조건만으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조건만으로는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얘기를 해볼 텐데, 자, n이 1일 때 성립한대요. n이 1일 때 성립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할 수 있죠. n이 1일 때 성립하면 누구일 때도 1 더하기 2일 때도 성립한대요. 2는 건너뛰고 바로 3일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1과 3일 때 성립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다음엔 누구일 때도 우리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k 대신 이제 3을 대입해 보게 되면 3 더하기 2일 때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4도 건너뛰고 5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두 칸 다음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짝수인 자연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그럼 성립하기 위한 추가 조건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러한 짝수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n이 2일 때도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n이 1일 때 성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 n이 1일 때 성립하고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n이 2일 때 성립하면 누구일 때? 2 더하기 2인 4일 때도 성립하고 그 두 칸 뒤인 6일 때도 성립하고 쭉 모든 짝수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적 귀납법에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원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되는 원리를 적용한 문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증명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증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꼭 복습하면서 수학적 귀납법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복습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